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한국상담개발원장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그 주제는요, 지나치게 무덤덤해도 병이다. 이런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성격 장애를 가리켜서 조현성 성격 장애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전에는요, 이 말을 쓰지 않았고요, 분열성 성격 장애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최근 와서 조현이란 말을 조현병,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분열성 성격장애니까 이제 조현성 성격장애로 요즘 와서는 이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조현성 성격장애라고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무덤덤해도 그것이 병이냐?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 것도 병인가? 아니죠. 이게 지나치게 무덤덤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고요. 그래서 무관심하고 또 무감각하고, 중요한 것은요, 자기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형입니다. 고독형입니다, 요즘. 그래서 아주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성격 장애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만은 이 성격 장애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정서적으로는 좀 차갑게 보이고요. 그리고 세상사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니까 제한되어 있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살잖아요. 자기만의 활동과 자기만의 취미 활동, 이런 걸로 이제 친밀한 인간관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맺으려고 하는 근본 욕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가만히 봤거든요. 이런 사람을 제가 보니까 꿀먹은 벙어리형이다. 제가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꿀먹은 벙어리요. 그러니까 무뚝뚝하고 또 무표정하고 무감정하고, 그럼 어떤 즐거움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표현이 안 납니다. 그렇게 무쾌감이라고 하고, 또 무덤덤하고 무기력하고,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무관심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좋은 것을 자기에게 그 감동을 받을 일도 있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무감동적이고 무반응적이고 또 무관계, 그리고 무표현하고, 이런 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분들은 그래서 특징이 자기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 혼자만의 세계. 이게 성경에도 자기 혼자만 조용한 성격 있잖아요. 마리아.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봤죠? 물론 그 영화는요, 천주교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포커스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그 마리아 뭐 말 한마디 한 건 나온 거 봤어요? 한마디도 그 영화 처음부터 시작하기까지 말이 없잖아요. 물론 성격이 이제 말이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이 자체는 말이 없고, 무감동하고, 무감각하고, 무반응하고, 그리고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욕구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이 과학자들이라든가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등대지기, 말 안 해도 살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그 말 안 하고도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격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조현성 성격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성격 장애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조현성 성격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 소개할까요? 바로 영국의 백인 처녀, 반평생을 아프리카 밀림에서 영장류 연구에 힘을 썼던 제인 구달. 세상에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독을 즐겼다고. 그리고 야생동물과 생활을 하는 그런 밀림 생활을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처음에 밀림에 들어갔을 때 물론 엄마가 걱정이 돼서 엄마하고 같이 들어갔죠, 처음에는. 그리고 엄마는 떠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밀림에 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가 있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림 속에 한번 가보세요. 요즘 TV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자연의
산다 해가지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밀림에 딱 들어가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 복잡한 속세를 떠나서 살기에 이처럼 더 좋은 환경이 없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고독을 즐기며 혼자 생활하고 혼자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으면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아니, 저보다 지금 밀림 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나는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생활했는데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조연성 성격이라고 그런 거지. 우리 주위에 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래서 말이 없고 혼자 하는 자기 일에 열중하고 하는 그런 조연성 성격이 있는데요. 이런 성격 장애는요. 그 특징이 뭐냐면 감정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고요. 칭찬이나 비난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비난하면 어떠세요? 아니 막 속에서 불이 안 나세요? 막 비난해봐요. 근데 이분은요 자기를 칭찬해도 또 비난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차갑고 또 어떤 곳에 동요되지도 않고요. 모든 정서가 지나치게 다 무덤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현성 성격 장애의 특징은요. 대인관계의 거리를 두고 혼자 외톨이로 지내기 때문에 은둔적이고 고립되어 있어가지고 힘들고 혼자만의 활동이나 취미를 즐기기 때문에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그런 성격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성격 장애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다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욕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 이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회피성 인격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는 형인데 그분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 해도 안 되는 형이고 이거는요 근본으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구나 욕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이라든가 돈벌이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의 결료로 이렇게 물질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즐거움도 추구하지 않고요. 금욕적이고 무슨 성욕도 메말라서요. 이성적인 사랑을 맺기가 아주 힘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현성 성격 장애는요. 이 독신주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또 이 조현성 성격 장애를 우리가 이제 진단을 좀 해야 되는데 먼저 진단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저번에 나중에 하니까 여러분들 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현성 성격 장애를 진단을 하려면요. 사회적 관계에서 이제 이탈이 돼 가지고 대인 관계의 감정 표현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성인 초기라는 것은 이제 18세를 기점으로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성인 초기의 시작에서 다음 우리가 제가 7가지를 얘기하는데 4가지만 해당되어도 우리가 조현성 성격 장애라고 진단이 내려집니다. 첫째는요, 가족을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와도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싫어한다. 한번 여러분 주위에 체크를 해보세요. 또 항상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을 택한다.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의 물론 성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또 거의 모든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쾌감이라고 아까 얘기하죠. 영어는 안헤도미아. 아무런 쾌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 형제를 제외하고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며 가까운 친구도 없다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무감동적이고 무감각적입니다. 그리고 냉담하고 초연한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무미건조한 감정을 지닌 사람이다. 제가 한 7가지 얘기했는데요. 주위에 그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분열성 성격장애, 다시 말하면 조현성 성격장애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앞으로 대할 것인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장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02-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유튜브에서 손매남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